현재 리버풀의 감독과 그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애타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제대회 기간 중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뽑으라면 단언코 손흥민과 살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라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리고 프리미어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파라오, 황제나 다름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오른쪽 윙어를 대표하는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라고 한다면 프리미어 리그 왼쪽 윙포워드를 대표하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비록 리버풀과 같은 강팀 소속이 아닌 무관의 역사를 지닌 토트넘에 몸담고 있었기에 아직까지 클럽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은 없지만 발롱도르 11위와 올해의 팀 선정,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골든부츠라는 놀랄만한 개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평소에 챔스 진출조차 하는데 애를 먹어오던 클럽이고 리버풀은 클럽 감독이 부임한 이후 매 시즌 우승 경쟁을 이어나갔던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수준 낮은 팀에서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어낸 손흥민이 그야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리그를 대표하는 이 최고의 공격수들은 클럽이 앞으로의 리그 레이스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였을 때 하필 이번 시즌 국제대회가 동시에 겹쳐 국가대표로 차출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그리고 살라는 네이션스컵으로 떠났으며 앞으로 한 달간의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대회 기간 가장 치명타를 입은 것은 바로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 쪽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맨시티가 목을 옥죄어오고 있고 특히 조만간 첼시와 아스날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은 살라가 빠지는 몇 주간의 기간을 노심초사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리버풀에게 최근 비보가 날아들었는데요. 리버풀의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경기를 치르는 도중 바닥에 쓰러졌고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을 앓게 되면서 앞으로 2경기 정도를 결장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살라의 부상 기간이 2주, 4주로 늘어나고 이제는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결장이 예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이집트의 의료시설은 살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없었고 그렇기에 대회 도중 다시 소속 클럽 리버풀로 돌아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살라가 일부러 꾀병을 부리는 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라는 부상 당시만 해도 멀쩡히 경기장에서 걸어나갔고 바로 경기 직후 들려온 소식에도 살라의 부상 경도는 아주 경미하며 2경기를 쉬면 다음 16강에 무리 없이 출전할 것이라는 이집트 쪽의 컨퍼런스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앞두고 살라는 돌연 국가대표를 떠나며 리버풀로 향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님에도 경기 도중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이상한 일인데 살라와 이집트 측은 더 수준 높은 의료시설에 치료를 받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집트 국민들은 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바로 그 이후에 터졌는데요. 2경기 결장 예정이던 살라의 부상 기간이 한 달에서 2달로 늘어났고 결국 사실상 이번 네이션스컵 살라의 불참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살라는 대표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다시 경기를 치르러 돌아오겠다고 말했으나 이집트의 레전드와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인데요. 대표팀의 주장이 대회 도중 팀을 이탈한 것도 충분히 예외적인 일인데 가볍던 부상 상태가 돌연 한 달 이상짜리 큰 부상으로 돌변해버렸으니 너무나도 수상쩍다는 반응이죠. 게다가 이집트 대표팀은 살라 없이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집트의 레전드 선수인 아흐메드 하산은 난 언제나 살라를 지지해왔고 그가 이집트 주장이어서 정말 행복했다. 살라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꼈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이집트 대표팀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애초에 살라가 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대회 규정상 가능한 일인가? 살라는 리버풀의 의료진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대표팀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살라는 이집트의 주장이다. 그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표팀과 함께 남아있어야만 한다. 설령 그가 다리 한 짝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이 아흐메드 하산의 발언을 본 팬들은 2가지 반응으로 갈렸는데요. 일단 이집트의 의료시설은 너무나도 수준 낮고 척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살라의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줄 리가 만무하고 클럽으로 복귀한 뒤 리버풀의 의료 스태프들이 살라의 다리 상태를 살펴보니 이집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부위 쪽에 부상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집트 레전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집트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화가 날 법한 상황이며 비록 유럽 소속 클럽의 팬들에게 네이션스컵이 관심받게 대회라고는 하여도 아프리카 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대회이고 당장 손흥민이 부상당했을 때 토트넘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겠다고 했으면 마찬가지로 국내의 여론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미 살라가 한 달이 넘어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이미 발생한 일이고
리버풀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선수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는데요. 리버풀 팬들은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선수 영입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중이고, 역시나 영국 언론에서는 다시 손흥민과 리버풀의 이적설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워낙 세계적인 인기 스타이고 그 출중한 실력임에도 아직까지 토트넘 같은 무관 클럽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국 언론들이 가장 이적설로 엮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손흥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 중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적어도 리버풀이 손흥민에게 진지하게 접근했었다는 것은 루머가 아닌 팩트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살라와 최고의 콤비를 이루어줄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상상만 해도 이 두 선수가 같이 뛴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텐데요. 특히나 최근 리버풀이 시도하는 영입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두는 중이고, 왼쪽 윙포워드 주전인 루이스 디아스는 부상 직후 폼이 나락을 향해 가고 있고, 1억 유로를 주고 데려온 다르윈 누네즈는 형편없는 결정력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고 부상으로 빠진 이 순간 팀을 이끌어줄 공격수가 없다는 것은 리버풀의 우승 경쟁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고, 리버풀 팬들은 진작에 손흥민을 영입했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신체 능력이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시즌은 본인 커리어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니, 만약 손흥민의 리버풀 입단이 실현되었다면 적어도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2개는 더 먹었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매 이적 시장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절대 끊기는 법이 없지만 손흥민의 계약도 이제는 고작해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여기에 평소 손흥민을 노리던 리버풀은 공격진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비록 아직까지는 루머 단계라도 다시 한번 손흥민과 리버풀 이적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언론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와중에도 손흥민은 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 아시안컵에 참가해서 대회 우승을 노리는 중이었지만 최근 조별리그 단계에서 요르단에게 발목 잡히며 좋았던 상승세 분위기가 한풀 꺾였는데요. 특히나 최전방에는 조규성, 최후방에는 이기재, 그리고 중원에는 박용우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경기력에 악영향을 주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도중 선발 라인업을 바꾸라는 팬들의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르단과의 결과로 인해 한국은 조별리그 1위의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2위로 진출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일본 또한 이라크에게 패배를 당하면 조별리그 2위로 내려앉았고, 일본과 한국 두 팀 중 하나만 1위로 진출해도 16강부터 한일전이 바로 성사될 수 있으나 둘 다 2위로 올라가면 결국 곧바로 최대 경쟁자를 맞이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만나나 일찍 만나나 우승을 노린다면 일본은 결국 만나야 할 대상이고, 자꾸 한일전을 핑계로 대며 형편없는 경기력을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내 팬들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다가오는 조별리그 3차전은 순위를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승리를 챙기고자 할 것인데요. 한국 대표팀이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